200만 원만 지급한 사람이 단순히 상대방이 단순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3,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기존에 가계약금에 대한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사안을 설명을 드려서 요즘 하급심 판례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트렌드까지 가계약금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칙은 그랬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문자로 먼저 주고받죠.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의 인도 시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서 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쓰기도 전에 계약금을 전체 다 입금하는 경우는 드물죠. 가계약금이라는 형태로 문자 주고받은 다음에 계약금의 일부만 우선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면은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계약금은 지급한 금액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다 라고 하여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만 입금했다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의 배액 그리고 1,000만 원의 포기가 있어야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몇 년간 하급심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드리면 총 3가지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가계약 단계에서는 문자를 주고받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판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 먼저 변심해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이 아니죠. 어쨌든 계약하기 전에 그 단계를 파기하더라도 서로 배액배상하는 일 없이 그냥 원래 지급했던 돈만 돌려줘라. 원상 회복만 하면 된다. 이 돈은 그냥 단순 증거금에 불과하다 라고 해석하는 케이스가 1번.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약정한 계약금을 몰치당하고 계약을 해제해라 라고 나오는 게 2번. 3번 케이스가 오늘 설명드릴 케이스입니다. 분양권 계약이었는데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분양권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해당 물건지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다 주고받았어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약정했던 계약금은 3,2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만 원만 우선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매도인 측에서 변심에 의한 파기를 전해옵니다. 매수인은 3,200만 원을 지급을 받아야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만 원 플러스 3,200만 원 해서 총 3,400만 원을 돌려받아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매도인은 아니다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돌려주겠다 라고 다퉜는데요.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린 판결은 400만 원을 돌려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된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선 문자만 주고받은 것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럼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죠. 그런데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나중에 해약금으로 누구든지 단순 변심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해약금으로 배액배상을 하거나 몰치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급한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급한 금액인 200만 원의 배액인 400만 원만 돌려줘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바로 3번째 결론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주고받은 그 문자라든지 뭐 녹음된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별로도 재량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사건에서. 우선은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혹은 파기될 것 같을 때 혹은 파기를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전문가를 찾으셔서
자문을 먼저 구해보시고 그에 맞는 내용 증명, 문자, 녹음 등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의 증거들을 많이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히 가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정말 소송을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판례들도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예전에는 문자만 주고받아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문자로는 계약은 성립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게 되었냐면 이 판례에도 그런 표현을 써요. 계약금은 3,2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만 원이라는 가계약금은 너무 적은 소액이잖아요. 200만 원만 지급한 사람이 단순히 상대방이 단순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3,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에 따르면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에 많은 부담이 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전국의 판사님들이 점점점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신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고요. 네,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소식들,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